디 에디터 H입니다. 지난 새벽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을 통해 신제품을 공개했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품을 빠르게 공수해왔습니다. 오늘 디자인부터 카메라 성능까지 쫙 보여드릴게요. 이쯤에서 또 종이로 만들어 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실물 박스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짠! 참고로 광고 아니고요. 아직 제품 출시 전이라서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잠시 제조사를 통해서 대여한 제품입니다. 이번 신제품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3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 이렇게 3가지 모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 울트라 모델입니다. 자, 구경을 해볼까요? 요즘은 사실 친환경을 위해서 패키지를 줄여가는 추세라서 뭐 언박싱이라고 해도 본품 말고는 구성품이 별게 없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미 뜯어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100% 재활용 용지로 포장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꺼내볼게요. 으쌰. 자, 보시면 여러분 이 울트라 모델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얘는 컬러 이름이 뭐냐? 컬러 이름이 팬텀 블랙 컬러인데요. 은은하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출시 전에 전 컬러를 제가 미리 만져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블랙 같은 기본 컬러는 물론 다양한 컬러가 이번에도 출시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노티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실물을 봤을 때 버건디 컬러를 원래 좋아해서 그런지 버건디 컬러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삼성닷컴 전용으로 나온 컬러들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쁩니다. 스카이 블루톤의 컬러하고 비스포크 스타일의 코랄 핑크 컬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아주 쨍하고 예뻐서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도 사진으로는 좀 밋밋해 보이는데 실물 느낌 진짜 고급스럽더라고요. 후면을 보시면 카메라 선 부분이 싹 사라졌죠.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 기억하세요? 이때는 컨투어 컷 디자인이라고 해서 옆면 프레임이랑 이어지는 카메라 부분의 메탈 플레이트 때문에 굉장히 카메라가 강조된 디자인이었죠. 나름대로 고심한 디자인이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 부분에 무게중심이 너무 쏠린 느낌이라서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는 인상이었거든요. 새로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신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이 카메라 섬이 없는 디자인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랑 비교해서 보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카툭티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요. 옆에서 봐도 굉장히 좀 슬림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카메라 섬 없이 그냥 렌즈만 남겨두니까 좀 더 심플한 느낌이죠. 그리고 라인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곡선이었는데 좀 더 직사각형 형태로 다듬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딱 각이 잡힌 이 직사각형 디자인 익숙하지 않으세요? 갤럭시 S21 시리즈의 후속작이라기보다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후속작이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S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S펜이 내장된 최초의 갤럭시 S 시리즈인 셈이죠. 사실 이 제품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네이밍이 갤럭시 S22 노트가 될 수 있다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잖아요. 근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단종이 확 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트의 상징인 이 S펜이 이 S 시리즈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갤럭시 S 시리즈라는 플래그십 타이틀 안으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제 흡수되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상반기 플래그십인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하반기 플래그십인 대화면에 펜을 내장한 노트 시리즈로 꽤 오랫동안 투트랙 전략을 벌여왔는데요. 이제는 갤럭시 G 시리즈의 폴드와 플립이라는 폴더블 폰 라인업이 두 종류나 치고 들어왔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G 시리즈 이렇게 플래그십의 판매와 마케팅이 세 갈래로 찢어지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바형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게 결국에는 갤럭시 S 시리즈랑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각각 투입되던 개발 여력이 한 제품에 이렇게 몰빵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이 갤럭시 S22 울트라는 스펙이나 성능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으면서도 S펜이라는 새로운 액세서리까지 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1+1 같은 느낌? 오. S펜의 성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응 속도는
약 70%가량 더 빨라져가지고 필기감도 훨씬 실제 펜을 쓰는 것처럼 더 리얼해졌어요. 사실 뭐 기존 S펜도 필기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사용해봤을 때 막 소름 끼치게 달라졌다라고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내장 S펜이 생겼으니까 간단한 메모는 물론 뭐 화면 캡처 같은 기능도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할 때 펜으로 필기한 텍스트를 바로 인식해가지고 주소를 이동할 수도 있더라고요. 뭔가 더 편리해진 기능이 많은지는 차차 사용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볼까요? 누구는 막 이런 디자인을 보고 환 공포증이 생길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저는 뭐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쓰고 있고 기존의 S21 울트라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렌즈가 많고 큰 거는 적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렌즈가 많아야 이제 좀 최신형같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번에 카메라의 물리적인 센서 크기가 전작에 비해 약 23%가량 커지기도 했습니다. 역대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큰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1억 800만 화소 메인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각각 광학 3배 줌과 10배 줌을 지원하는 2개의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화각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초광각, 광각, 3배 줌 망원 카메라, 10배 줌 망원 카메라입니다. 10배 줌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카메라 성능은 전작에서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밝을 때 찍으면 사실 차이를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야간 사진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AI 기술을 강화해서 야간에도 피사체의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나이트로그래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초저조도 환경에서 광각 카메라의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둘 다 야간 모드로 촬영했고요. 글씨 같은 디테일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보실게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번에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야간 모드를 끄고 촬영해봤습니다. 촬영 환경이 진짜 눈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렇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전작보다 갤럭시 S22 울트라의 결과물이 더 잘 나왔다는 거는 사진으로 봤을 때 분명해 보이네요. 기왕 비교해보는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도 초저조도 촬영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둘 다 야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확실히 오른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밝고 좀 더 선명하게 나오네요. 글씨나 바코드 같은 부분을 확대해보면은 약간 샤픈 효과를 줬다는 인위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찍은 것보다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고 글씨도 잘 보이죠. 그리고 이번 신제품에 슈퍼 클리어 글래스라는 걸 탑재해서 플레어 현상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어 현상은 강한 빛이 있을 때 카메라에 반사되어서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잔상이 남는 현상을 말하죠. 한번 야외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그리고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확대해보면은 확실히 빛 번짐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좀 더 옅어졌다는 느낌? 고스트 현상이라고 하죠. 조명의 형태가 잔상으로 남는 현상 역시 조금 더 사진에서 흐릿하게 표현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건 추후에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에서 가장 강조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야간 영상 촬영물의 결과물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동영상 일부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왼쪽 영상이 훨씬 더 노이즈가 심하죠? 차이 느껴지시죠? 신제품은 자동으로 주변 조도를 파악해서 결과물을 보정해준다고 합니다. 엑스퍼트 로우 포맷을 지원하면서 더 섬세한 호보정이 가능해졌는데요. 프로 모드에서 ISO,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등을 직접 조정해서 16비트 로우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라이트룸과 직접 협업해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라이트룸 앱으로 옮겨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노출차가 큰 환경에서 찍어서 어두운 부분이 시커멓게 찍은 사진도 라이트룸에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노출을 적당히 조정해주면은 사진 디테일이 뭉개지거나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촬영 성능도 좋아졌지만 AI 편집 기능이 아주 쓸만하게 들어갔습니다. AI 지우개라는 기능인데요. 촬영하고 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 기능으로 지우면 짠! 그림자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지죠. 그리고 밤에 야경을 찍을 때 유리창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촬영될 때 있잖아요. 이것도 AI 지우개로 지워주면은 짠!
이렇게 빛 반사가 없는 것처럼 깨끗한 사진이 됩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많이 써먹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찍어보고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4나노미터 공정의 AP가 적용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훨씬 더 향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밝아졌는데요. 스펙상 최대 밝기는 1750니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낮에 야외에서 테스트해봤을 때도 화면이 쨍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또 신제품 3가지 모델 중에서 갤럭시 S22 플러스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참고로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은 45W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의 경우에는 컨투어 컷 카메라 디자인은 전작과 비슷하게 유지를 했지만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좀 더 예리해졌어요. 측면에 곡선 디자인이 사라지면서 더 플랫하고 심플해졌습니다. 꼭 어떤 게 더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제가 판단할 수도 없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디자인 트렌드가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한 형태보다는 예리하게 딱 떨어지는 마무리와 플랫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가 전작보다 좀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변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에서 위아래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운매를 맞았던 베젤도 위아래 비율을 똑같이 만들어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갤럭시 S21 시리즈의 모델별로 마감 소재를 다르게 했던 것도 욕을 좀 먹었잖아요. 울트라 모델에만 실제 글래스 소재를 사용하고 일반형 모델에는 글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갤럭시 S21을 업무용 세컨폰으로 1년을 썼는데 글라스틱 소재가 뭐 산티가 난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고 저는 오히려 가벼워서 좋았거든요. 어쨌든 그때 금나누기라는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신제품에서 전 모델에 동일하게 글래스 마감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소비자의 눈치를 보고 그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건 좋은 신호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 얼마였을까요? 작년이랑 동일하게 출시되었습니다. 갤럭시 S22가 999,900원, 그리고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이 119,900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이 1,452,000원부터입니다. 저는 가격이 조금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똑같이 출시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갤럭시 S22가 100만 원대 이하의 플래그십이라는 약간 합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자, 이렇게 신제품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가 빨리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기타 등등 놓치지 마세요.